오늘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60대 이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밤의 루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 주제를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의 가족과도 같은 분이죠.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일본의 보물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입니다. 60세 이후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한 박사님만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내일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60대 이상이 잠들기 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방식으로는 더 활발해지죠. 몸이 휴식할 때 뇌는 낮 동안의 경험을 분류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독소를 제거하고 신경 연결을 복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는 것은 단순히 단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재생 능력을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치가 쌓이면 아침의 멍함, 건망증, 그리고 카페인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뇌를 굶긴다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서구권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 신체적 허기가 아닌 뇌가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 조부모님께서도 평생 총명하시다가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하셨는데 당시 누구도 밤에 무엇을 드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밤 시간의 방치가 어떻게 실제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나요? 뇌를 도서관에 비유해 봅시다. 잠자는 동안 새 책을 정리하고 낡은 책을 수선하며 먼지를 털어내는 곳이죠. 하지만 이 작업을 하려면 사서에게는 조명과 도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양 공급도 안전 신호도 없이 시스템을 굶기면 뇌는 비상 모드에 돌입합니다. 깊은 복구 작업을 포기하고 오직 생존에만 급급해지죠. 한 사례를 말씀드리죠. 퇴직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74세 야마모토 씨는 심한 건망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구식 다이어트 조언에 따라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하셨더군요. 하지만 노년기의 뇌는 단백질이나 진정 영양소 없이 8시간의 공복을 견디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 따뜻한 두부 스프와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을 권하자 불과 몇 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명료함이 돌아왔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뇌의 허기를 채우는 법입니다. 이장의 배고픔이 아닌 신경계가 갈구하는 리듬과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죠.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에 보내는 회복의 신호이군요. 마치 공연이 끝난 뒤 조명을 낮추고 청소를 시작하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없으면 뇌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느라 재건 작업을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밤에 먹는 음식을 하나의 지침으로 여깁니다. 은은한 조명, 느린 호흡, 규칙적인 루틴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이는 감정 조절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에 이제 안전하니 경계를 풀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전수면 루틴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신경 복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뇌가 더 민감해지고 호르몬 체계도 변하기 때문에 무작정 굶는 것보다 올바른 연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뇌를 보호하나요? 60대 이후에는 공복 상태에서 체내 조직이 더 빨리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빈속으로 잠들면 뇌는 연료 부족을 감지하고 치유 대신 보호 모드로 전환하죠. 일본식 루틴에서는 따뜻한 미소 된장국과 두부를 추천합니다.
미소는 장 건강을 돕고 두부는 뇌를 지원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하며 따뜻함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술안이나 익힌 채소, 생강을 곁들인 흰살 생선도 좋습니다. 설탕, 차가운 음식, 가공식품은 신체 리듬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음식 외에도 심신일체라는 일본식 접근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 조성과 호흡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들기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어 뇌가 밤 모드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라 호흡이라고 불리는 복식 호흡을 5분간 실천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감사 리스트 작성을 더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감사는 뇌의 위협 인식을 줄여주는 훌륭한 약과 같습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응용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군요. 타이밍과 리듬이 영양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이나 신체적 루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마음 챙김이 담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가볍게 몸을 굽히는 동작은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움직임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영양으로 재물을 바치는 격이죠. 그러면 뇌는 비로소 치유를 시작합니다. 밤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대개 잘못된 음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식사가 아니라 따뜻한 액체 중심의 소량 식사는 오히려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약하다면 미소나 매실,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이 뇌 화학작용을 조절하는 장 건강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억력 보호와도 직결되는 것이군요.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방치의 산물일 수 있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뇌는 취약한 것이 아니라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이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깊이 잠든다면 90세가 넘어서도 정신은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루틴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미소국 한 잔을 천천히 마신 뒤 분간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그리고 나는 명료한 정신을 위해 준비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뒤 감사한 1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이 고요한 행위가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내가 올바른 기억을 저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군요. 박사님, 귀한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화는 강요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부드러운 힘으로 다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시청자 여러분, 뇌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고 보살펴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후원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